건강과 행복에 대한 색다른 시선,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건강과 행복 이슈.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닥터조의 행복 이슈. 네, 수요일에 함께합니다. 조한경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오랫동안 계셨어요. 진짜 너무 예, 한 오래. 3주 반 정도 있었습니다. 3주 반. 네. 원장님이 잊을 뻔했어요. 예, 잊지 않고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한국에서. 이번에 뭐 몇 개 취소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네. 10개 정도. 와. 3주 반 동안 네. 10개 강연. 네. 네. 요즘에 한국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또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렇죠. 이제 기존의 네. 건강 상식은 아주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우리 조한경 원장님처럼 정말 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포인트를 또 관심을 갖게 그럼요.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 예전에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많죠. 있고, 네. 그런 경우도 네. 많죠. 네. 그리고 계속 네.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거를 계속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럼 종교죠. 네. 예,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새로운 것들, 정보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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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반인 분들은 더 그렇고, 심지어 의료계조차도.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아주 의학이 확 갑자기 발전하면서 쉽게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발전을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의 단계가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해치지 않으면, 자연과 인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뭐 기능의학이라든가 대체의학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예, 꼭 대체의학이란 표현을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기존에는 이제 증상을 완화하는 게 제일 가장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네. 네.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병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한 시기죠. 네, 네. 자, 원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저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기반해서 네.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이 책 제목은 행복을 부르는 자존감의 힘, 이런 거였어요. 네, 네. 행복을 부르는 한국분이, 자존감. 한국분이 쓰신 책이고, 네, 네. 뭐 자존감에 관한 얘기인데, 네. 또 뻔한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자존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네. 굉장히 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쉽게 왜곡돼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쥐뿔도 없으면서 네. 되게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럴 거면 이게 낮은 게 나을까, 높은 게 나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스스로의 자존감, 예, 상대편이 그 사람 평가하는 네.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무 네. 상관이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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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이게 음. 너무 낮으면은 네. 자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네, 네. 예. 낮으면 낮은 대로 좀 약간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너무 높으면은 그냥 게을러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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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더 노력하는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행복할까? 그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냐 행복이냐 아니면은 뭐 성공을 해서 행복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gon란한 목표입니다. 네. 네. 왜냐면은 성공을 못하면 네. 행복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행복이라는 건 단서가 붙지 않는 건데 조건이 걸려있지 않다고요. 네. 네. 왜? 이 기준이 필요 없는 사적인 판단이라 그런 거예요. 남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최근에 어려움을 좀 당했는데 네.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예, 저 때문에 그렇죠. 저 때문에. 그 자책 같은 거네요. 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내 주변 상황이나 어떤 조건들이 근데 예. 결국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니요, 그 말씀이시죠? 뜻이 아니라 네. 잘 보면은 모든 문제를 초래한 것들이 이제 나로 인해서 비롯됐는데 네네.
자존감이 낮으면 오히려 이거 모든 걸 다 외부로 돌려요. 네. 아, 다른 모든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결되는 게 없죠. 그리고 미운 사람만 많이 어. 생기는 근데 거예요. 이제 반대로 또 네. 네. 그 다른 그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네. 이게 네.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것도 사실 안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나 그것도- 때문이야 이것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적인 기준이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고, 네. 사적인 판단이라서 이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자존감에 대한 이런 책을 뭐 이런 읽는 게 네. 그 어떤 개인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무슨 오히려? 너무 비관적이야. 오히려 그럼 방송 왜 해? 이런 그게 아니라 네. 아니야 뭐 이런 걸 또 들어보면 그냥 맞는 말이네 그러고 이렇게 알 수는 있죠. 동의할 수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네.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런 게 계기가 돼서 네. 뭐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죠. 네. 네. 내 살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뀔 수 있죠, 사람이. 그렇죠. 음.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듣고, 좋은 말이네 해서 이거 좋으니까 자꾸 이런 걸 많이 찾아서 막 보고 듣고 강연을 듣고 막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네. 책을 막 10권을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와가지고, 영어도 하나도 못했는데 되게 힘들게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대. 네. 그 사람의 노하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들었으니까 이제 하버드 가는 방법을 알았잖아. 네. 네. 근데 안 하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도 네. 못 가요. 해도 너무 자존감을 짓밟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 키워줘야죠. 그런 얘기 들으면 네. 넌 안 돼. 해도 안 돼.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아니에요. 걔는 되지만 너는 안 돼. 그렇지. 이거잖아요. 오,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네. 자,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자존감이랑 이 자존심은 달라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 자존심이라는 건 남과의 경쟁에서 네. 이겨서 얻어지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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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자존심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효과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예전에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뭐 또 다른 책을 봤을 때 네.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 예전에는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그래도 그런 거는 무시하고 네. 그만큼 반면에 또 좋은 댓글도 많고 또 네. 좋은 사람들과 즐기는 거,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는 거 이게 자존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 지금 나의 삶이나 나의 목표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아무 때나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과는 끊어버리는 이게 자존감의 원천인 줄 알았어요. 네, 자존감은.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자존감은 뭐 그런 악플이 됐든 다른 사람이 험담이 됐든 누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뼈와 살이 되는 내용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악플을 대해서 대담하게 무시해버리는 게 자존감이 높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그건 초보자, 악플조차도 maybe, 그죠? 악플조차도 받아들여서 나를 개선시키는 게 더 수준이 높은 더 크려면 그렇죠. 자존감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는 뭐 기분 좀 나빠도 돼요. 네, 네. 기분은 로봇처럼 뭐 데이터만 프로세스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네. 그런데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 네. 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죠? 네. 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때요? 악플이 하나 있어요. 좋은 선풀들이 9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하나의 악플에 너무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네. 그렇죠. 9개의 악플이 달리고 하나의 선풀이 있는데 9개의 악플을 다 무시하고 하나의 그 좋은 의견에 네. 아주 행복해하는 사람.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두 번째 같은 사람이 없지 행복한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맞지 않아요? 뭐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우리도 단순히 보통 자존감 높다 이렇게 아. 평가해 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 네, 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친구도 주변에 있으면 환자라 그러거든요. 너 병이다. 너 병이다. 저희가 이제 친구들은 환장하는 거죠. 네.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조한경 네. 원장님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네. 네. 행복해지고 싶어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같이 이런 얘기들을 네. 좀 고민해 보자라는 건데 저는 자존심이 좀 센 편이고 자존감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용진 씨가요? 네. 저는 두 분이랑 이렇게 방송을 해서 뵙게 되지만 네. 항상 두 분들 보면 이렇게 행복하고 네. 많이 웃으시고 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런 아픔이 있으셨고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안 웃으면 못 살아서 웃는 거예요. 그런 그 외모도 사실 자존감하고 굉장히 연관이 좀 돼 있죠. 있죠, 네.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예. 왜냐면 자라오면서 사회적으로 그 대접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네. 우리 보통. 맞아요. 이게 네. 어려서 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어려서 부모랑 관계에서 아니면 경험에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예, 부모랑의 관계에서 패턴 아니면은 그 관계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부모 아주 어릴 때 그래서 형성이 이미 되고. 네. 그다음 부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질적인 상속보다 심리적 상속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왜냐면 물질적 상속은 내가 행복을 보장을 못 해줘요. 그리고 물질적인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불분명하고. 네. 하지만 심리적 상속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행복을 이제, 아니, 물려줄 그게 수 있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서 내가 네.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마음뿐이다. 왠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됐습니다, 아버님. 거두십시오. 근데 그거는요 돌아가시면서 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하는 심리적 상속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한마디를 말로 한마디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줬어야 된다고요. 계속 살아 계실 때 이렇게 네. 뭔가 마음적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이런 방송을 듣고도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야 변화가 되지. 네. 이런 거 뭐 책 많이 본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뭐 멋있는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는 네. 그 삶 속에서 매일 경험했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자존심은요 이게 경쟁에서 얻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기면은 또 얻어지는데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은 반면에 나에 대한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그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안 변하고. 이게 감정이 쉽게 변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자존감 문제가 있어요. 진영진. 자존감 문제가 있죠. 그래요? 이서희 씨는 고스톱 잘 쳐요? 네. 잘 쳐요? 네네. 자존감이 높으신 거예요.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도 무슨 이론인가요? 고스톱 잘 치면 자존감이 높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판 안 엎으세요? 없죠.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아니 져주면서 네. 기분이 좋을 수 있으면 지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으면 그게 자존감 아닌가요? 지면서 기분이 좋을 수 높은 있다. 자존감 아닌가요? 그 높은 돈이 많은 거 아닌가요? 돈이 많. 정답이네요. 그렇군요. 또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죠. 아무래도. 올라가죠. 그렇겠죠? 올라가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의지하는 자존감 이거 자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돈에 의지하는 자존감은 자존심일 수 있다. 네. 잘 보세요. 보세요. 자존감은요. 네. 이게 자존감에 봤는데 열등감이랑 대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존감이 높고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이 높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우월감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우월감하고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월성이 돈이 많은 거 우월성이잖아요. 그렇죠. 외모 이런 거 우월성. 네. 그 우월성에 집착을 하면 이 경쟁할수록 피폐해지죠. 네. 그러니까 우월성은 어쩌면은 원래는 잠재돼 있던 낮은 자존감이 근원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그냥 그지였다가 돈이 많아진 사람이 더 재수 없는 거예요. 네, 바꿔서 말하면 맞습니다. 여성들도 네. 왜 처음에 연예인들 데뷔할 때 별로 안 예뻤는데 나중에 예뻐진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진짜로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적절한 말씀을 비유인지 듣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를 들면 네. 똑같은 못생겨가지고 이런 말을 만약에 들었다 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반사해서 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상처받겠죠. 그 예를 들면 무슨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도 네. 다 똑같이 이렇게 침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감기가 다 걸려버리잖아요. 결국 자기 네. 마음의 문제네요. 어. 자존감의 문제. 그 마음의 근육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근육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렸을 때 경험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네. 네. 그래서 부모한테 상속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경험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요,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경험은 다 한국 사람들 뭐 다 비슷하게 힘든 시기를 거쳤잖아요. 네. 네. 네, 다 가난했었고, 네.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자존감은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요. 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좋은 경험이 됐든 나쁜 경험이 됐든 네. 자꾸 해석을 좋게 하니까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특히 안 좋은 경험 뭐 한 번을 겪어도 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고 연약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일본에서 실험을 했어요. 네. 우울증 환자랑 일반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인식하는 거. 네. 이걸 우울한 사람들은요, 되게 비관적이고 우울하게 세상을 인지했죠, 물론. 네. 근데 이걸 연구하면서 하나를 더 알아냈는데, 우울증 환자들의 그 인식이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환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네. 희망의 렌즈 없이 그 사실만 보는 거예요. 아, 그럼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약간의 그 비현실적인 꿈, 희망 이런 게 사실 있어야겠네요. 우리는 거의 다 비현실적으로 원래는 태어났어요. 네. 왜냐면은 네. 이서희 씨 끔찍하게 싫어하는 결혼. 하지만 다 누구나 다 하고 네. 또 자식들한테도 권하고 계속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바라보면 정말 비현실적.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고 아이를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좋은 세상을 아이를 위해서 꿈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되게 비현실적이 이 애가 고생할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런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아. 긍정적인 착각을 원래는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뭐 그렇죠.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근데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 세상을 약간은 들뜨고 이렇게 부풀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뭐 꽃 달고 해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조차도 본인은 행복하다니까요. 남들 보기에 딱해서 그렇지. 하긴 우리가 그 어떤 결혼이나 그 어떤 상대방 이성에 대해서 착각이나 환상이 없으면 결혼을 안 했죠. 결혼 안 하고 네. 내가 어떤 직업 세계에 들어가면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 직업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있을 때 네. 약간의 환상이 필요해서 거기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네. 게 대부분이 다 그렇네요. 근데 보통 또 네. 그 실패를 좀 반복하게 되면 네. 그때 네. 자존심이 좀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성공하는 걸 계속 좀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뭔가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번 그 실패를 좀 연속으로 하다 보면 네네.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시기를 겪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네. 그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지금 성공을 몇 번 경험해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네.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판을 못 받아들이거나 그럴 수 되게 있겠네요. 공격적인 모습을 막 보이거나 네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할 수 있겠으나 네.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나를 보듬어주는 힘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조건 자기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답시고 뭐 포용을 안 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네. 아니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책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수용하는 거. 근데 이 수용을 한다는 거는 나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태도. 네네. 그런 것들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근래에 자존감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이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자존감을 높여준다라는 명분 하에 아이들한테 야단을 안 친다거나 네. 뭐 부정적인 어떤 뭐 교훈 이런 지시를 안 한다거나 그냥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쳐라 좀 이런 좀 네. 과한 경향들도 나타나거든요. 네. 네, 네. 그 선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 그거 100% 동의하는데 미국 사람들 네네.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때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 애들이 그래서 잘 컸냐고요. 마약 많이 하고 우울증 엄청 많거든요. 네네. 알코올 중독도 엄청 많고. 네. 근데 아까 그게 그거예요. 가족이에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한국 부모들은 옛날에 애들 때렸는데 네. 회초리죠. 아동 폭력 말고 회초리. 네네. 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애들이 클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왜냐면은 옛날에는 억지스러운 걸 수는 있었겠지만은 유교 사상에 의해서 가족의 중요성을 여겼잖아요. 네. 어른들의 중요성, 어른들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 가족애나 이런 것들 그 안에서도 켜지는 거예요. 생겨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때리진 않지만 대신 서로 따로 노는 부모와 자식, 한 인격체로 대한다고 하면서 예. 너무 훈육도 필요한 아이를 갖다가 너무 방치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네. 이러니까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되게 탄탄하면은 애 때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도 그 안에서 사랑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 무섭게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체벌이라고 하는 네, 네. 개념 네. 정도. 기본이 있으면 네. 그 가족이 자존감을 더 확장시키냐 축소시키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는 참 친구들한테 좋은 관계도 맺고 사람이 참 외향적이고 좋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안 돼요. 적당한 또 체벌이 필요해요. 막 갖다 쓰지. 집안 얘기를 왜 또 여기서 하시죠? 그냥 무조건 길을 살려준다고 막 그렇게 너 그냥 막 허용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저는 예전에 어머니한테 네. 숟가락 날 세워서 맞아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이 정도면 아마 숟가락을 네. 거꾸로 잡고 찍은 거 아니고요. 그냥 나를 세워서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땐 징역 사셔야 되거든요.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죠. 제가 어디 주부들 사이트에서 글을 봤는데 네. 남편이 가끔 얄미운 짓을 할 때 요 티스푼 그 뒷등으로 턱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착한 여자가 있구나. 티스푼으로 때려 후라이팬으로 그냥. 잘만 찾으면 네, 그 작은 죽는 혀를 찾을 수 있어요. 티스푼으로. 지드새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행복을 부르는 자존감의 자존감. 힘. 네. 네, 좋은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게 네. 여기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합시다인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미치는 게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건데 네. 왜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담아 놓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다 엮여 있잖아요. 네. 좋든 뭐 싫든 즐겁지만 또 괴로운 것, 네. 사랑스럽지만 상처 입히기 쉬운 것. 네. 가족인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곳이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애기 태어나서 뭐 인생 최초의 그 심리적인 구축을 이뤄야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 결혼을 하면 또 거기서 또 뭔가 새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상적인 가족이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부모가 자존감이 탄탄한 아동을 키우는 이제 그 현장이 되는 건데,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행복을 부르는 자존감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네. 네. 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